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유성관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70주년으로 해서 한국전쟁에 관련된 여러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71주년을 맞이해서 유튜브로서 한국전쟁 관련된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전쟁 때는 영화가 전혀 안 만들어졌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예상외로 한국전쟁 중에도 영화는 좀 제작됐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6.25 전쟁 당시 극영화가 총 17편 그리고 다큐멘터리 기록영화가 총 9편에서 총 26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수집했고 또 그 중에서 디지털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부터 말씀드리면 제목이 3천만의 꽃다발입니다. 이 작품은 1951년에 부산에서 상영이 됐었는데요.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1951년에 상영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제작되고 있었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영화가 촬영되어서 이미 그 다음 해에 일반 대중들한테 영화가 개봉됐다는 뜻입니다. 3천만의 꽃다발은 저희가 작년에 수집한 영화로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영화입니다. 간략한 줄거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6.25 전선에서 최현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 실명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안구를 이식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저희가 수집했을 때 음향이 없는 16mm 필름만 저희가 입수했기 때문에 현재도 음향이 없는 무성영화 버전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댓글에 소리가 왜 안 나오나요? 라는 댓글이 있는데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44분 동안 영화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태양의 거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역시 6.25 동란 중에 제작이 된 영화예요. 이 작품은 1952년에 대구의 자유극장이라는 곳에서 첫 상영이 됐는데요. 6.25 동란 중에 제작되어서 6.25 동란 중에 상영이 된 영화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3천만의 꽃다발이라는 영화를 수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태양의 거리가 가장 오래된 6.25 중에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은 6.25 남침으로 인해서 좀 피난민들이 이제 모여있는 마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안에서 좀 불량아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 불량아들을 데리고 한 선생이 좀 계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일간지 영화평을 보면은 당시 피난민으로 들끓던 대구를 배경으로 해서 불량 청년들의 생활을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냈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 감독님이 민경식 감독님이신데 이 민경식 감독님의 유족분들께서 이 필름을 그대로 소장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료원하고 좀 잘 협조가 돼서 저희 자료원으로 기증돼서 들어오게 됐고요. 좀 많은 부분 침수되어 가지고 필름이 좀 손상이 됐어요. 총 한 62분 정도의 러닝타임 중에서 한 30분 정도가 침수되어서 필름이 손상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쭉 보시면 되게 옛날 영화인데도 화질이 좋다 싶다가도 갑자기 막 화면 전체가 막 손상돼 가지고 노이즈가 들끓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영화 보기가 좀 힘들고 또 소리도 없어서 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태로 저희가 영화 필름이 입수되었고 아직까지는 심화 복원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게까지만 해서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한 상태입니다. 6.25 동란 중 제작된 영화 중 마지막으로 소개될 영화는 정의의 진격, 죄송합니다. 정의의 진격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이건 총 1부, 2부 두 작품으로 있는데 감독님이 한형모 감독님이셨습니다. 이 작품은 극영화는 아니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당시 6.25 동란 중에 일어났던 전쟁의 발발 그리고 교전, 휴전회담 등에 이르는 과정들을 1, 2부에 거쳐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고 당시에 폐허가는 서울과 평양 그리고 전쟁 고와 같은 장면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 작품은 당시에 그 나레이터가 전쟁의 실상을 좀 소개해야 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좀 북한과 중공 소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좀 적대시하고 있고 남한과 유엔군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조금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되게 양분된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당시에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현실이었을 테니까 지금 보면 또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좀 아카이브 기관답게 6.25에 만들어진 영화 세 편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 가장 유명한 한국전쟁 영화라면 아무래도 태극기 휘날리며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들어진 지 21년이 된 영화예요. 그때 강재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한국영화 사상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총 제작비가 170억이었다고 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였겠고 엑스트라도 연 인원 2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아마 엑스트라 비용으로 또 그 영화 제작비가 상당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당시에 그 경남 합천에
평양시가제 세트도 대형으로 지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기록을 세웠지만 또 이 영화는 요즘에 다시 재개봉했었거든요. 혹시 이 소식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동안 재개봉을 할 수도 없었고 그동안 포털 서비스에서도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3월 이후에 지금도 가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그동안 해결이 안 돼서 한국 영화 사상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반인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서 좀 쉽게 보실 수가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한국전쟁 영화 보신 것 중에서 예. 가장 재밌게 봤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두용 감독님의 최후의 증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1980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지금부터 한 41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김성종이라는 되게 유명한 작가가 계시죠. 그 작가의 책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도 굉장히 깁니다. 2시간 반이 넘어간 영화인데 저희 자료원에서 블루레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 봐야지 하다가 너무 길어서 못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블루레이를 넣고 보면서 얼마나 끊어서 볼까 하고 봤는데 앉은 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2시간 반을 앉은 자리 다 봤다 할 수 있을 만큼 40년 전에 이 영화가 진짜 재밌어요. 이 영화는 실제로 한국전쟁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오형사, 극중에서 함영중 씨가 배우를 맡고 있는데 양조장 살인사건이라는 사건이 맡겨져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사건인데 그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6.25 전쟁과 관련된 굉장히 심도 깊고 레이어가 많은 사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현실과 6.25 전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는데 그만큼 시대적 배경도 복잡해지고 등장인물도 많아지고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사건인데 이 사건들 이 영화는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관객들도 이 영화를 보실 때 진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는 바로 이 영화예요. 오늘 이걸로 저희가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동란에 제작된 영화들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만한 가장 유명한 한국전쟁 영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애하는 또 최후의 증인이라는 영화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다시피 6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이라서 한국전쟁 관련된 한국 고전 영화들과 또 유명한 영화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고 또 한국전쟁에 관련된 한국 영화도 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